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포겟 주식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시황과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FOMC 미국 3월 금리 인상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별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에서 70%까지 급락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이며 조정을 받던 경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러시아 푸틴입니다. 전 세계는 러시아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데 하루빨리 합의와 화해를 통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2622선으로 마이너스 1%로 하락 마감이 되었고요. 개인만 역시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역시 받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이번 증시는 떨어진 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발발 우려로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870선으로 마이너스 1.29%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 장세에는 많이 하락세를 보여줬으나 중반으로 갈수록 말아 올리는 듯 싶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코스닥은 하락 마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 상위 탑 종목을 보면 선물 인버스 종목이 역시 1등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2695원 선으로 2%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보는 판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환율입니다. 미국 달러는 1235원으로 5원이 급증한 1200원 선 위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1235원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1160원에서 1170원 선까지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달러가 1235원이라는 거는 현재 시장은 공포장세로 돌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인데요. 119불로서 3.72불이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한때 최대 130불이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보시면 현재 유가는 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120불로 돌파를 했다는 거는 금과 원자재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전부 다 상승으로 치솟고 있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발발 우려가 장기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계속 처지고 있는데 이 장기적 하락세는 고착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러시아가 주변국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개입을 다 경고를 하고 있고요. 주변국에 대해서 러시아의 침공은 영토 확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적 여파에 대해 두려움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회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4차도 조만간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 의견에 대한 차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3차 회담에서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돌파구는 없었지만 인도주의적 대피로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얘기를 했고요. 잠정 휴전과 광범위한 정치적 해결에 대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 밝혔다. 협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 우려가 하루빨리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도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연설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 금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이 부분에서는 제재를 안 하려고 보류를 있었던 상태였는데 결국 어제 새벽에 조 바이든이 이런 발표를 내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실하게 굳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국제통신망인 스위프트 은행에서 전부 다 퇴출이 된 상태고요. 이 서방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루블화가 급락을 하는 사태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바이든 대통령이
이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금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발표 때문에 WTI 국제유가는 130불까지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주목해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발표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상을 0.25%로 지지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한번 나와서 발언을 했었을 때도 0.25%로 굳혀가는 발언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는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상을 섣부르게 결정하게 되면 현재 좋지 않은 경제 시장이 다시 한번 가라앉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0.25%라는 금리 인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0.5%인 금리 인상에서 0.25%의 금리 인상으로 바뀌었으니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미국 CPI 지수가 3월 달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까지 7%로 급등을 한 사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미국 40년 만에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3월 달에 2월 거를 발표를 할 때는 예상 CPI 지수는 대략 7.5%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CPI 지수가 급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초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였었는데 현재는 러시아로 인해서 원래 가라앉았던 주식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CPI 지수를 발표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을 거듭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4차 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서 화해 메시지나 협상이 잘 타결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스프링을 밟고 올라가는 효과를 보일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이기 때문에 코로나처럼 V자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주식 매도하지 마시고 지켜보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등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